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자성이 이사장께서 13분을 하는 15분도 아니고 13분을 거두절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에게서 뭘 찾을 수 있을까? 가장 큰 것은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우리는 역사의 동력을 찾았다. 역사의 동력. 자동차는 엔진이 있어야 굴러갑니다. 역사는 동력, 움직이는 힘, 그게 있어야 국가를 제조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일신라 이후 거의 7년 동안 역사가 동력이 없었어요. 역사가 동력이 없었기 때문에 고려 500년, 조선조 500년 거의 하나도 변화가 없이 똑같이 지내왔습니다. 그러다가 일제 식민지가 됐습니다. 역사 동력이 그럼 어디서 나오느냐? 그럼 먼저 우리가 국가가 뭐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국가는 흔히 말하는 대로 영토와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는 최고 기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기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LG라든지 대기업 또 서울대학이라든지 연세대학이라든지 고려대학이라든지 큰 대학 또 서울대학병원이라든지 쉐보란스와 같은 큰 병원들 이거 국가와 똑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넓고 넓은 영토가 있고 거기에 거대한 조직 성원들 20만 명, 30만 명에 이런 조직 성원이 있고 국민이 있고 그리고 그 조직을 운영해가는 이사 결정권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이사 결정권은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조직하고 대한민국 국가하고 아무 차이가 없어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국가의 정의를 영토다 주권이다 국민으로 나뉘지 않고 무력을 가지고 나뉘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 우리 근대 사회과학의 기초를 닦으신 유명한 독일의 사회사상가 막스 베버라는 분이 국가는 뭐냐? 무력의 독점체다. 적나라한 힘의 독점체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삼성이 안 가지고 있고 현대가 안 가지고 있고 대학들이 안 가지고 있는 걸 대한민국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바로 대포와 전차입니다. 그 조직들은 그건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국가는 무수한 저항 세력이 있습니다. 국가에는 이해관계의 차이에 의해서 그 갈등에 의해서 엄청난 저항이 늘 일어나고 있는 곳,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국가입니다. 그 국가가 그걸 뭘 가지고 해결하느냐? 무력을 기반으로 해서 해결을 합니다. 그걸 보고 막스 베버라는 분이 국가는 대포, 전차를 가지고 있는 무기의 독점체다.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무기를 독점을 해서 강력한 리더십을 내신 분이 그래서 그 강력한 리더십을 역사의 동력으로 만드신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사령관을 했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문인이 사령관을 했습니다. 무인이 사령관 하지 않았습니다. 문인이 소위 말 지상병력이라고 해요. 종이 위에다가 전투하는 장면을 그리고 종이 위에서 앞으로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결정을 했어요. 그것을 종이 위의 전쟁 지상병전이라 해요. 저 신의주 위에 이주의 선조대왕이며 조정 대신들이 앉아서 저 한산도에서 싸움하는 이순신 장군의 전투를 거기서 결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또 실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 시키대로 안 된다고 이순신 장군 불러들여서 죽음 직전까지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역사이고 또 여러분들이 실감하시는 우리 조선의 역사입니다. 그 조선의 역사를 갖다가 완전히 바꾸어서 막스 베버가 말하는 대로 무력 독점에 의해서 그거를 기반으로 가야 강력한 리더십을 내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냈어요. 원흉이 뭡니까? 원흉 못했답니다. 그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못했다 이해서 무력을 독점하여
국가를 새로 제조를 했어. 그래서 5.16은 쿠데타이면서 국가 제조혁명이 되었어. 국가 제조혁명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5.16 일어날 당시에는 신생국이 한 100개국 됐고 지금은 한 140개국 됐는데 그 당시 100개국 신생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는 나라는 하나도. 그런데 쿠데타 한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쿠데타가 일어나면 역쿠데타가 일어나고 또 쿠데타가 일어나고 역쿠데타가 일어나고 쿠데타 계속이었어. 그래도 뭐 근대 국가라서 잘 잡았다는 태국 같은 나라는 지금도 쿠데타를 하고. 그런데 왜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 쿠데타 한번 딱 하고 그 쿠데타가 그 이상도 없었습니다. 그 쿠데타에 의해서 국가 제조를 했기 때문에 그 쿠데타가 국가 제조 혁명이 되고 쿠데타이면서 혁명이 됐어.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게 강력한 리더십이 없어요. 5.16 일어날 때 제가 기자를 했어요. 기자를 할 때 그 구정치인을 말로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구정치인이 뭐냐? 구정치인은 정치낭인들이었어요. 정치낭이란 뭐냐? 정치 누구편 정치 거지였어요. 정치 거지들이 국회로 들어와서 매일같이 쟁투를 벌였어요. 나라가 잘 되나 못 되나 이건 안 중요도 없습니다. 국민이 잘 사나 못 사나 이건 안 중요도 없었어요. 그 당시 우리는 보릿고개에 와서 봄에 오면 국민의 반이 밥을 굶었어요. 여기 있으신 분은 저는 나이가 80입니다만 여기 있으신 분은 보릿고개를 뭐 기억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 보릿고개가 오면 꼭 봄에 오면 친절을 했는데 얼굴이 누렇게 부어요. 그 다음에 부항이 일어나. 오늘 우리 국어사전에도 부항라는 표제라는 한자가 부항. 봄이 왔을 때 국민들 반이 밥을 굶어서 얼굴에 누렇게 부은 상태. 그게 그때 한 시대에 있었다 하는 걸 지금 사전에도 내놓은 것입니다. 그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서 부항된 국민을 구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냈어. 강력한 그 리더십에서 뭐가 나오느냐? 그냥 강력한 리더십이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말한 대로 국가 제조를 갖다 그냥 리더십까지는 할 수 없었어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그때 보면 첫째, 박정희 대통령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달라요. 내가 5.16이란 뭐냐 하는 걸 5.16 50년 때 5.16 재평가하는 글을 길게 써서 월간 조선에 나오고 또 어제 발표가 되고 했는데 제가 그때 기업에 보면 몇 분이냐 뭐 하다 보니 내가 몇 시 시작했지도 모르겠네. 야 13분에 끝내네요. 지내해 보면 사람들이 달라요. 그 군인들이 달랐어요. 군인들이 그때 미국 사람들이 우리 군 장군들을 16,000명이나 미국에 유학을 시켰어요. 내가 배우던 서울대학의 교수님들 군연봉 노트를 가지고 한번 다 읽어만 주는데 그 지식이라는 참 먹고 무어서 아무 소용없는 지식들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국방대학원에 취재를 가보면 지식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리고 그때 그 군인들은 성대학을 가고 연대 고대로 가도 남을 사람들이 장교로 많이 가서 또 장교가 됐던 것입니다. 사관학교로 가서 장교가 됐던. 그런 분들이 유학을 해서 세계를 널리 보고 눈이 개안이 돼 있었어요. 그 사람이 달랐어요. 그 다음에 지식이 달랐어요. 지식이 뭐가 다르냐? 국가가 발전을 하려면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되는데 청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청사진 미국의 지식인들이 잘 만들어서 우리만 준 게 아니라 세계 그 당시 100개 신세국에 다 나누어줘. 그러니까 어느 나라 없이 국가를 어떻게 발전시키면 되느냐 하는 마스터 플랜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마스터 플랜대로 된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왜 우리만 되느냐? 사람들이 마스터 플랜대로 하면 미국같이 되고 영국같이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도저히 되지를 않았어요. 근데 왜 우리만 되느냐? 마스터 플랜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인스티튜션 빌딩에 대해서 제도 설립을 해요. 제도 형성을 해요. 제도 형성을 하려면 기구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그 자리에 사람을 갖다 앉혀야 돼요. 중요한 적재를 적소로 앉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 적재가 적소에 가는 것이 아니라 무패한 사람이 그 자리를 갔어요.
뇌물 잘 쓰고 아부 잘하고 인맥 좋고 이런 사람들이 가진 자리 가니까 그 자리가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어서 자리 기능을 할 수가 없어. 근데 5.16을 하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그 자리에 다 갖다 채웠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통찰력이다. 통찰력이라는 거는 세상을 미리 내다보는 눈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모든 경제학자들이죠. 우리 송백락 교수는 그때 아마 아직도 학생들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겁니다. 지금은 대학자지만 그 당시 모든 경제학자들은 수입 대체 산업을 해서 우리 경제를 일으켰다 이렇게 수입 대체. 왜냐하면 우리가 달러가 없으니까 외국 상품가 온 그런 산업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생산하는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자. 그럼 달러 보내주고 우리 산업 데리고 다니고 수입 대체 산업이에요. 특히 그 당시 우리나라 최고 경제학자는 분이 고려대학의 성창환 교수가 있었는데 성창 교수는 박정희 최고의 이장 때 고문도 했어요. 근데 60일 최고위에서 굉장히 오해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수출 입국이라는 기이한 이야기를 했어요. 수출 입국이 수출 가지고 나라를 세우니까 수출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겨우 뭐 오징어 몇 마리 있고 저 상방에만 덩것을 댕 있고 뭐 근데 가발만 나올까 말까 하는 국가적 수단을 어떻게 세우느냐. 그런데 이분들이 박정희 대통령이 수출 입국이라는 그 기발한 착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경제학자들이 저 군바리들이 경제를 모르니까 코리아 환타지를 물고 있다. 한국 황상국을 보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웬걸 수출 입국이 되는데 65년에 1억 달러를 하기로 했는데 64년에 1억 달러 완수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5년의 계획 세우는데 절대로 안 된다 하더니 굉장히 5년 계획이 척척 실현돼가는 거예요. 이 무슨 통찰력에 의해서, 이 무슨 예지 능력에 의해서, 이 무슨 역사와 동력에 의해서 이게 가능했느냐. 그나마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있으면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질 수가 없었고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그런 통찰을 가진 산업화 해서 나라를 갖다 세우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 길로 가는 거를 할 수가 없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자신이 무력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서 국가를 제도하는 혁명을 하신 분이고 박정희 자신이 역사 동력이 없다. 지금 우리 역사 동력을 찾아내요. 지금 우리 못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인 봐요. 제가 옛날에 50년 전에 경험했던 그 정치인하고 똑같아요. 전부가 정치 낭인이고 정치 문제이고 정치 거짓. 그 정치 거짓으로 우리 한 사람 앞에 이런데 유혹을 주면서 저 국회의사당이라는 제도화된 기구 안에 갖다 넣어야 돼. 안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 그리로 나와서 세상 썰을 챙겨도 말할 수 없지.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어. 그런데 할 수 없이 돈을 쭉 터지고 쭉 국회의사당에 가서 그 안에서 터질 거더라.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역사가 동력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역사 동력이 어디서 나오냐? 역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어디 되느냐? 그 우리 국회적인 믿으면 안 돼요. 우리 국회에서 1년에 저 입법을 법을 갖다 이게 10,000개를 만들어내는데 참 쓰레기들. 진짜 나라 발전시키는 법을 안 만들어냅니다. 자기 지자체 유니하고 자기들 뭐 더웠는데 유지하고 이런 것만 만들어요. 독일은 1년에 100개만 만들어내도 독일이 되는 겁니다. 독일 국회에서는 100개밖에 정도밖에 안 만들어요. 우리는 10,000개를 만들어서 나눠요. 못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이 나와서 이제는 정부의 시행령, 긴급 명령 이거가 나라 움직여야 돼. 독일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100개 가지고도 얼마나 나라를 다 잘 운영하는 거지. 역사 동력을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처럼 강력한 리더십에서 우리 찾아서 또 50년, 60년 전에 우리 그것을 재현하도록 한번 해보자. 13분이 되는 것은 여섯 번 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